안녕하세요.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자, 오늘 소식 이미 전해드렸지만 바이낸스 관련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글로는 한계가 있어서 짧게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콜로니얼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서,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으로 아예 송유관이 멈췄다.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요. 여기 텍사스 휴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런 송유관인데 약 300만 배럴을 하루에 보내고, 이게 5,500마일, 굉장히 긴 거리죠.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거리를 커버하는 그런 송유관이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격을 받아서 멈추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지고 휘발유 재고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런 대란이 연출이 되고 가격은 치솟고, 네, 미국 교통부는 콜로니얼 유류 공급 중단으로 영향받은 17개 주의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요. 이번 사태가 사이버 범죄 집단 다크사이드의 소행이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이 구소련 지방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콜로니얼이 사이버 침입자들에게 500만 달러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지급을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온 거죠. 뒤이어 바이낸스 소식이 나온 겁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 법무부와 국세청이 조사를 개시했다.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 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몸값을 요구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처음 했는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법무부와 국세청이 정확히 뭘 조사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돈 세탁과 관련된 복잡하고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는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불법 자금이 다른 어떤 거래소들보다 많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낸스의 대변인이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법적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규제 당국과 법 집행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포브스가 지금 국세청과 법무부에 또 질문을 해놨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설립된 바이낸스 거래소는요, 지난 1년간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중심에 있었죠. 지난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800억 달러가량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 지난 1월에 당시에는 아직 그 인준을 기다리고 있던 자넷 옐런 지금의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디지털 자산의 particular concern, 부정적인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특히 불법 자금 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을 줄여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까지 겹치면서 포브스가 2018년에 발간됐던 이 자료를 찾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규제기관의 눈을 좀 피해서 미국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은밀하게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정교한 기업 구조를 구상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바이낸스의 대표 장펑 차오가 CG라고 부르죠. 보통 트윗을 통해서 이거 우리
직원이나 전 직원이 쓴 거 아니다. 우리 구성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바이낸스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규제의 칼을 빼들었고 바이낸스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BTIG 애널리스트 마크 파머라는 사람은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살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좀 제도권 안에서 중앙집권형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규제 당국과도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뉴스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으로 양쪽에서 언급이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긴 한데요. 아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라서 추가로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